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태생 1일장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제이드 영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이드 영어의 강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선생님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제이드 영어의 강의를 맡고 있는 유일한 강사 선생님이자 원장인 최윤경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업체 강의를 할 때는 80명이 마이크 강의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떨리네요. 여기 선생님은 저희는 2명의 클리닉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화목금 담당 선생님이신 김수경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아이들과의 래포, 즉 공감이 굉장히 잘 형성되시고요. 또 힙하셔서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선생님입니다. 박수. 네. 저는 대학교 합격하자마자부터 아주 옛날 일이었죠. 기업체 강의, 전문대 강의, 그리고 미국인 대학생들을 한국의 영어 학원에 소개시켜주는 리크루터까지 영어와 관련된, 특히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30년이 넘게 일을 했습니다. 나이 계산을 하시죠. 그 과정에서 IQ가 160이 넘는 영재아들, 그리고 학습이 좀 힘든 친구들, 그리고 난독증 친구들, 수많은 그 스펙트럼의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아이들을 딱 대면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였냐고 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영어 유치원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영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형 학원에서 몇백 개의 단어를 외워야지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학원에서 몇 년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제자리 걸음이었을까? 이 문제였습니다. 항상 의문이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만들어낸 게 연산법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2번째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네. 문법과 단어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MBC 개판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으실 거고요. 오늘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bold, 발음도 비슷하고요. 철자도 비슷합니다. 저희 수업 들은 학생들은 이 단어 알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단어인가요? 이 뜻은요? 뜻이 어떻게 들어요? 학생들? 네, 맞아요. 많이 알고 있죠? 네, 대머리 아저씨도 여기 몇 가닥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 대머리, 그죠? 홍석천 씨처럼 완전히 빡빡 미는 거는요, 정말 대담해야 되죠. 그죠? 빡빡머리. 요거는 대담 아닙니다. 이렇게 연상법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단어들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을 제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산법으로 수업을 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입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 가로선은 시간과 노력이고요. 세로선은 결과라고 보시면은요. 수학은 직선 코스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 잠재력에 따라서 기울기가 낮은 친구도 있고요. 또 실제로 굉장히 높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영어는 조금 다릅니다. 영어는 시간과 노력, 결과. 영어는 단계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학생들에 따라서 약간 어느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수학 능력이 강한 친구도 있고 학생들마다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요 지점이 되면은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결과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 지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간에 아이들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아, 영어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제2대 영어는 이 시점을 수학처럼 연산법을 통해서 최대한 단축시킴으로써 아이들이 와, 재밌다. 엄마 할만해. 네, 할만해.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연산법을 개발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2대 영어의 강점입니다. 즐겁게 재미있게 또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면서 장기 교육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학원의 오픈이 저의 버킷리스트 1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네, 어머니는 알고 계실 테고 제가 오랫동안 원했는데요. 좀 이따가 들어올 저 어리버리한 한 놈이 있어요. 그놈 교육시키느라고 네,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 기간이 계속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9일에 이 학원을 오픈하면서 버킷리스트 1번을 실천을 했고요. 네, 비록 작은 학원이지만 그래서 제가 저의 꿈을 실현한 것처럼 여러분 자제분들의 꿈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떨려요. 잠깐만요. 네. 누구랑 닮았나요, 제가? 안경 쓴 친구 아닌 친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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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해 인제대학교 이과대학 본과 2학년이 된 학생이자 저기 계시는 자랑스러운 제1의 연합 이장 선생님의 아들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와 입시에 대해 이야기해볼 김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민이 같은 제 학교 다니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본과 2학년이 되고 저는 정시로 그 대학을 합격한 이제 한 명으로서 저도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진행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시절 선두를 달렸던 저희의 다른 노하우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그동안 궁금했을 공부나 정시나 수시 제도 그리고 혹은 이과대학 생활, 의대 공부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해주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수직 상승할 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수직 상승은 여러분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입니다. 공부와 물알체가 된다면 성적은 수직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의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와 거리가 굉장히 먼 친구였어요. 농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농구하고 게임만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얘가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얘가 전교 1등이었어요. 진짜 아주 밉상이죠, 밉상.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친구와 경쟁의식이 붙어서 그 친구를 이기려고 공부를 미친 듯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반에서 10등이었던 저의 성적은 그 친구를 이기고 반에서 1등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진학한 후에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미친 듯이 한다는 것은 열심히와 다릅니다. 내가 진짜 이 문제를 꼭 풀고야 한다. 내가 성적 꼭 올리고야 한다. 너네 다 들어와. 내가 다 이겨줄게. 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는 것입니다. 딱 3개월의 시간만 공부와 물알체가 된다면 공부를 하던 습관, 의식, 그리고 그 도끼는 그냥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일상이 되어서 이전과는 달라진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공부 의지랑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란 끊임없이 혼자 고민하고 몰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학원을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온 후 계속 몰두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 비로소 성적이 상승합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 중국어 학원, 뭐 역사 학원, 논술 학원, 또 제가 본 어떤 친구는 독일어 학원까지 다니더라고요. 너무 많은 학원을 다녀요. 사실 학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JD 영어 빼고요. 네. 왜냐하면 학원을 많이 다니게 되면 자기 공부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을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해요. 수업은 수업일 뿐인데 말이죠. 그래서 학원은 수학학원 하나, 영어학원 하나, 그리고 많아도 국어학원 하나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수학학원 하나를 다녔고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JD 영어학원 원장쌤 저희 어머니께만 쭉 배워왔습니다.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강으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습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빈 시간이 굉장히 많겠죠. 이 빈 시간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데 먼저 숙제를 하기 전에 무조건 개념을 복습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배우면 선생님이 했던 말씀을 생각하고 개념서를 정독하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정독과 정리 이 과정을 완전히 마친 후에야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푸냐? 절대 아닙니다. 한 문제 풀고 계속 또 고민하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그 수학 문제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 풀린다면 다른 문제를 풀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처음 어떤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랑 두 번째 바라보았을 때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힘들게 그 문제를 풀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풀었으니까 다음 문제를 푸냐?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 문제를 도형의 방식으로 풀었다면 이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 수는 없었을까? 내가 왜 이런 접근을 사용을 했지? 내가 왜 여기서 미분을 사용했지? 왜 출제자는 나한테 이런 조건을 주었을까? 등의 한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완벽해지고 성적이 상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오답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못 풀어서 선생님께 가져가서 풀어준 문제, 그리고 내가 틀렸던 문제는 다시 꼭 풀어봐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 풀이를 기억을 할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근데 그 풀이를 나는 기억을 못한다라고 계속 세뇌를 시켜보세요. 난 이 풀이를 기억을 못한다. 왜 선생님께서 이런 접근을 했지?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뭐지? 풀이를 알고 있지만, 답을 알고 있지만 나는 계속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공부를 해보았을 때나 악명 높은 의과대학 공부를 해보았을 때나 제가 과외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분들을 가르쳐 보았을 때 항상 느낀 점은 모두 틀린 것을 또 틀립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아는 것은 계속 알고 모르는 것은 계속 몰라요. 모르는 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었을 때 진정으로 완벽해지는 것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힘들고 귀찮고 너무 지치더라도 오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선생님 숙제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공부할 때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오답할 때도 저렇게 고민하면서 오답을 해요. 정말 숙제할 시간도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두 가지예요. 혹시 그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 학부모님 계신가요? 학부모님 계신가요? 유튜브를 보지 말아라. 게임을 하지 말아라. 아, 그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이에요. 첫 번째 하나 더 있을까요? 학원을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시니까 수업 시간 때문에 공부할 시간은 반이 되고 숙제량은 2배가 되니까 당연히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숙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학원은 분명 중요합니다.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학학원 하나, 영어학원 하나
많아도 국어학은 하나는 충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간이 없다는 건 사실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 어마무시하고 악명 높은 이과대학 문과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의대에서는 2주마다 시험을 쳐요. 근데 이 2주마다 시험 범위가 2,000장이에요. 근데 이 2,000장인데 이 2,000장이 그냥 2,000장? 그 다음 2주 2,000장이 아니라 누적이 돼요, 범위가. 그래서 총 한 과목을 8주 동안 배우는데 그럼 2주마다 시험을 치면 4번의 시험을 치겠죠? 그럼 마지막 4번째 시험 범위는 몇 장일까요? 8,000장이에요. 엄청 많죠. 8,000장의 시험을 치는데 그 8,000장에는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의 이름이랑 위치,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의 기능이랑 위치, 이름, 그리고 모든 뼈의 기능, 모든 근육의 이름과 기능, 위치 다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수백 가지의 항생제의 이름과 각각의 항생제가 작용하는 세균의 이름, 그리고 그 항생제들의 부작용, 그리고 각각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항생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수백 가지의 조건을 다 외워야 해요. 정말 많죠. 정말 못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 매일 아침 헬스를 가면서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는 시간, 친구랑 놀러 가는 시간, 핸드폰 보는 시간 다 줄인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린 여러분들께 친구랑 놀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공부할 때 확실히 공부하고 놀아도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공부할 때 확실히 공부하고 놀 때 확실히 놉시다. 감사합니다. 승민이가 좋은 얘기들 많이 했죠. 저도 이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능으로 이번에 대학을 갔거든요. 대학을 갔고 승민이는 수시로 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조금 정시,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공부를 대하는 자세랑 그런 공부 방법 등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학생들도 있을 거고 중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혹시 수능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학생 혹시 수능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큰 시험이고 좀 네. 부담스러워. 아 그쵸. 학부모님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수능을 본다 하면 어떤 느낌이죠? 저도 같이 큰 인생의 큰 시험을 같이 네. 보는 느낌. 그렇죠. 저도 학창 시절 되돌아보면은 이 수능 시험은 되게 남다른 그런 그러니까 큰 상 같이 표현해 주신 것처럼 큰 상 같은 느낌, 되게 위압감도 있고 되게 무서운 시험 어떻게 보면 이 두 글자가 참 뭐라고 되게 그런 시험으로 느껴졌었어요. 저도 다들 잘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수능 시험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총 5과목을 봐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2과목 이렇게 5과목을 보고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정도까지 하루 종일 시험 봐요. 하루 종일 시험 보고 그날 받은 시험 점수를 가지고 대학 가는 거를 이 정시제도라고 해요. 이 정시제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하루 본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죠. 이게 한 번의 시험으로 자기 대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잔인하기도 하고 좀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운도 많이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시험에서 저랑 승민이가 다니는 의대처럼 이 정도의 최상위권의 대학을 가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딱 4문제 틀렸어요. 4문제 틀리고 100분위로 환산해 주시면은 0.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등 정도 하면 돼요. 그 정도 하시면은 저랑 승민이 정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조금 너무 최상위권 이런 느낌이실 수 있잖아요. 제 학창 시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저는 중학교를 잠실에 있는 평범한 학교에 나왔는데 그 평범한 중학교에서도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저는 졸업 등수가 400명 중에 100등 정도였어요.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 평균보다 조금 위에 있긴 하지만 부모님이 시키는 정도의 공부를 하고 제 의지로 공부를 한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학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숙제해라, 게임 그만해라, 그만 놀아라
항상 저도 이런 소리를 듣는 한 명의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반포에 있는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화고등학교라고 잠시만요. 참 좋아하시네요. 하고. 그 자유롱 사립고가 하나 있어요. 그 제가 갔을 때 당시에는 자유롱 사립고등학교였어요. 그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가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평범한 학생인데 학교에서 졸업 등수도 100등 정도 하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내가 이 학교에서 평균이나 할 수 있을까? 이 애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때 이 불안감을 원동력을 삼아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이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정확히 이 시기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집에서 그냥 집에 있는 문제집 싹 다 챙겨가지고 그 앞에 있는 독서실 뭐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몸으로 직접 부딪힌 거예요. 그냥 다 이거 다 풀고 간다 이런 마인드로 매일매일 공부를 했어요. 그 겨울방학 때. 중학교 때 얘기 아닙니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갈 때 그때 얘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입학고사 날이 왔어요. 저희 학교에 입학고사가 있었거든요. 그 입학고사를 봤는데 제 등수가 중학교 때 100등 정도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좋은 등수를 받아본 거예요. 입학고사 때. 결과가 되게 잘 나왔어요.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일찍 시작한 거죠. 이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등수가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나가가지고 고등학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뭐 과외 상담을 하거나 뭐 후배들 만나거나 할 때 그런 항상 받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 뭐 학창 시절 공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의대 가려면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수능에서 다 1등을 받고 이렇게 풀려요?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그냥 단순히 뭐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조금 제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3년 동안 매일매일 공부했어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3년 동안 매일매일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일에는 학교가 끝나잖아요. 보통 고등학교 6시에 밥 먹고 이제 다 끝나요. 6시부터 밤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평일에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근데 웬만하면 10시간 이상을 채우려고 했어요. 방학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3년 동안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은 이 정도의 대학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공부를 하루 하는 거는 쉬워요. 일주일 하는 것도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눈앞에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이게 끝이 보이죠. 그렇죠? 그냥 오늘만 하면 되니까 끝이 보여요. 근데 3년을 공부하는 거는 되게 얘기가 달라져요. 사실 이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혼자 하는 거거든요. 끝이 안 보여요. 3년은 그냥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미치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정도의 시간과 매일매일 공부를 했다면 사람이 한계가 없는 순간이 와요. 이거를 학생들은 슬럼프라고 하죠. 슬럼프. 고등학교 때 저도 슬럼프가 크게 두 번이 왔어요. 첫 번째 슬럼프는 고2 2학기 때쯤이었었고요. 두 번째 슬럼프가 좀 크게 왔었는데 이때가 수능 2달 전이었어요. 수능 2달 전에 큰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어느 정도로 왔었냐면요. 제가 이제 학원 가려고 부모님 차 타고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강남역 부근을 지나고 있었는데 밖에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도 자유롭지 않을 거거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고 일 가는 사람들이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수능 망쳐도 되니까 재수해도 되니까 그냥 다 일단 그만하고 싶다. 이 정도로 한번 끝났으면 좋겠다. 이 지옥이.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슬럼프가 왔어요. 제가. 이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두 번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뭐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는 말이죠. 사실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이 또 하나 또 따라오죠.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냐? 공부하기가 너무 싫다. 공부 너무 하기 싫고 집중도 안 되고 놀고 싶고 뭐 축구하고 싶고 농구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있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저도 공부 정말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정말 싫어하고 승민이도 싫어할 거예요. 저희 공부 싫어했는데 저 같은 경우 한 가지 방법을 활용했었어요.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일단 앉아있는 시간 늘리는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사실 앉아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모든 순간을 공부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학부모님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있죠. 네, 그 말을 좀 행동으로 옮겨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습했어요. 이 독서실에 들어가서 6시간 동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앉으면은 절대 6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는 거예요. 나 화장실 가고 싶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갔다 오는 거예요. 물 먹고 싶을 수 있으니까 물 떠다 놓고, 간식 배고플 수 있으니까 간식 미리 갖다 놓고 이 책상에다. 자, 그리고 독하게 마음먹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지금 이 자리에서 6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도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그 순간에 뭐 졸리면 잠깐 저도 엎드려 잡고 잠깐 딴짓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저도. 근데 일단은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은 정말 힘들어요. 처음 할 때는 되게 힘든데 하다 보면은 이게 몸에 체화가 되거든요. 공부라는 힘이 자체가. 그러면 이제 안 하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몸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그런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매일매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랑 오늘 승민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라도 동기부여가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아이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학부모님들도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실 거고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의 문제라기보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죠. 일단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의 문제라기보다 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냐예요. 이거는 그냥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나는 딱 하루 웃기 위해서 나머지 364일을 다 울면서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버텼었거든요. 근데 그 하루가, 웃게 되는 하루가 정말 살면서 느껴본 행복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 정도로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오늘 들어가서 집 가서 뭐 해야지 알겠죠? 학부모님들 앉아서 6시간 동안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형이 6시간 동안 독서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너무 충격입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꼭 해봤으면 좋겠고, 형이 발표하다가 제가 문득 생각나서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다음 거 해볼게요. 제가 이제 나이가 23살인데요. 이제 19살에 입시랑은 이제 좀 거리가 멀죠. 23살이 돼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저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럽다, 후회된다, 그리고 너가 나 공부하라 할 때 같이 공부 좀 할 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교 입시 시험만큼 가성비가 좋은 시험이 없어요. 정말로 진짜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인생의 최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대학교 입학이에요.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고 저도 23밖에 안 되는데 느끼는데,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얻어도 대학교 입시만큼의 변화는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대학교 입시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최고로 가성비 좋은 카드가 대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집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웃고 있는 승자가 되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나누어서 약간 한 번씩 이게 원을 형태로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그룹을 나누어서 좀 대화를